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1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일 화제입니다. 왜 그러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질문을 집중해도 그 내용을 가지고 화제고, 또 질문을 하지 않아도 그게 기사가 되는 이런 희한한 한동훈 현상이라는 것을 이제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자, 우선 제일 화제가 됐던 내용이 바로 19일 날 얘기를 위해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장관한테 이런저런 거의 한 15분 정도 집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법률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죠. 그랬는데 그 질의응답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사오정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고민정 의원이 정확한 팩트체크가 없이 질문을 하니까 판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역습을 당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니까 이 어느 언론사의 이 유튜브가요, 무려 하루 동안에 263만 회, 어젯밤 현재 263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제가 봐도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법률적 지식만 있다면, 야, 정말 고민정 의원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면 너무나 뻔한 얘기를 자꾸 질문을 하니까, 그리고 자꾸 본인이 뭔가를 단정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그 유튜브에 보면 뭐 대부분 다 개그 프로그램보다 더 웃기다. 그리고 이제 고민정 의원의 인스타그램에 보면 여러 가지 조롱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내용을 보면 정말 황당하기가 그지없다. 그래서 어제 TV조선의 이것이 정치사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틀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웬만한 패널들의 그냥 이 토크하는 것보다 더 재밌다. 이런 평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런 현상이 있고 나서 어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아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패싱을 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계속 이런저런 질문을 해가면서 공세를 취하면서 어찌 보면 망신을 당하더니 어제는 전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피해갔습니다. 최기상 의원 어제 질문을 했는데, 판사 출신이죠. 사법제도 관련 질문을 했는데 이제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한테 질문을 했고요. 웬만하면 이게 사법제도 관한 일인데 당연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도 공방을 벌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김병주, 송재호, 홍정민, 이성만, 맹성규 뭐 이런 사람들이 질문에 나섰는데 전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5월 9일 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이때 뭐 잘 아시다시피 최강욱 의원이 거기에 뭐 한 땡땡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한국 3M인데 거기에 이제 노후 컴퓨터를 기증했다 이렇게 돼서 한 땡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게 오해를 할 만한 정도로 했습니다. 왜냐면 한 땡땡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이름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질문을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최강욱 의원의 보좌팀이.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은 한 번만 읽어봤어도 그게 최강욱 의원 딸의 이름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아마 그걸 그 질문 인사청문회 현장에 가서 처음 봤는지 한 땡땡을 한국 3M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자의 딸로 착각을 하고 그걸 질문을 하니까 이제 오히려 역습을 받았죠. 한동훈 후보자가 거기에 이제 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바보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김남국 의원, 이모 교수, 이땡땡 교수, 이거를 이모, 그러니까 뭐 엄마의 뭐 동생이나 뭐 언니나 뭐 이런 이모로 착각을 해서 그거 가지고 또 후보자의 딸이 이모와 함께 논문을 쓴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막 지적했다가 나중에 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수진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샤우팅, 막 소리만 지르다가 결국 끝나고 말았다. 이래서 그 다 철험의 멤버들이거든요. 소위 검수완박에 대해서 앞만 보고 달렸던, 그래서 또 한 번 민주당의 지지율을 대폭 끌어내렸던, 한국갤럽 기준으로 일주일 사이에 10%포인트 떨어뜨리게 만든 전위대들이죠. 이 사람들이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 어찌 보면 망신을 당하는, 줄줄이 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럼 이런 것들이 왜 벌어지느냐? 자, 19일 날 보면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도 또 이런 식입니다. 평생 사람 잡아넣는 일밖에 한 적이 없다. 아니, 그럼 검사가 검사 일 열심히 했는데 그 뭐 잘못입니까, 그게? 기자가 기자 일 열심히 한 게 잘못이 아니듯이 검사는 검사 일 열심히 한 게 잘못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저 사람을 비난해야 되겠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온갖 팩트 체크도 없이 비난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국민 공감대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박지원 위원장은 또 4월 달이죠. 뭐 일개 장관 후보자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제 과거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일개 장관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아마 빗대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한동훈 검사장이 당시에 얘기했을 때는 그 사석에서의 대화고 공석에서 그래도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일개 법무장관 후보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공감 능력이 없는 거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뭐 소통령이다, 뭐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식의 공세를 하는데 이거는 실체가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소통령이 될 가능성? 뭐 저는 완전히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소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검찰에 있을 때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법무 이외의 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건 추정이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안 벌어질 것인지,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른 정무 영역에서의 판단도 잘한다 하는 거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죠.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알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두 사람이 법무 이외의 영역에서 잡담하는 거 빼고 정말 정무적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가?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소통령이 되겠느냐? 소통령이 되려면 다른 분야의 뭐 인사에 개입한다든가 국정에 개입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의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 무슨 일이 있다.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무슨 일이 있을 때도 한동훈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한 장관 이거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봤다. 근데 그런 흔적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소통령이라고 공격을 하고 왜 그 대화를 했느냐 전화를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국민들이 정말 소통령의 흔적이 나왔네. 공감대가 있을 것이고 충분히 질문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엊그제 임명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분야에서 개입을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두 사람 간의 친분 관계가 과거처럼 계속 유지될 것인지 아닌지 이것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통령은 그만큼 바쁜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은 법무 이외의 분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과거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후보죠. 그런 얘기 했습니다. 법무 분야는 대통령이 하는 일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1%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의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통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없죠, 당연히. 이렇게 돼서 검찰공화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검찰 출신들이 정말 정부 각 부처나 뭐 청와대나 이런 데를,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를 다 장악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 검사 출신 또는 검찰 수사관 출신이 6명입니다. 그걸 가지고 대통령실을 검찰 출신이 다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과거보다 한두 명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검찰공화국이라는 논리가 성립하느냐 이런 걸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왜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이기지 못할까? 한동훈 장관과 대화가 왜 대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할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합동수사단을 폐지한 데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박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2021년 1월이죠. 2021년 1월에 2020년 1월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서울 남부지검에 있는 금융범죄 합동수사단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라임, 옵티머스 등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여권 관계자,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이 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이런 사람들이 일부 연루 혐의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오해를 받았느냐? 여권 관계자가 연루된 혐의가 나오니까 없애버렸다.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미애 장관의 이 폐지 논리는 당시 거기에 있는 일부 검사들이 여기저기서 접대받고 그러면서 이게 부패의 온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그 중에 일부 검사가 접대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따지려면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금융범죄 합동수사단 이걸 폐지했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 부패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패 근절 대책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금융범죄 합동수사단 그거 해서 거기서 또 그 검사들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어디 가서 룸사롱에 가서 술 먹고 얻어먹고 뭐 이런 거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방 대책이 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자, 검사들의 비리 예방 대책 사실 그거 뭐 쉽지가 않습니다. 뭐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등 뭐 감찰을 철저히 하겠 이런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가 되고 공세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이모 논란 이것도요 한 번만 읽어봤다면 그게 그 엄마의 자매가 아니다 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때 김남국 의원이 이 질문을 한 그 논문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서 읽어봤다면 자, 이게 어느 부분이 이게 당신은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 논문의 콘텐츠를 가지고 충분히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곤경에 처하게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논문이 아니라고 계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김남국 의원은 이게 어느 뭐 사이트나 아니면 뭐 논문 올려있는 그런 곳에 가면 이게 논문으로 돼 있다 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다퉜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후보자죠. 그 당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뭐 그 수준이 아닙니다. 뭐 이런 정도 약간 궁지에 몰렸을 가능성이 있다. 팩트체크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죠. 아니 한동훈 장관 후보자 딸의 그 논문이라고 본인이 주장하려면 그게 정말 논문인지 우리가 흔히 논문이라고 하면 뭐 서론도 있고 결론도 있고 본론도 있고 요게 A4 용지 뭐 4쪽 내지 6쪽이라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은 논문이라고 하기 어렵고 또 고등학교 1, 2학년생이 쓴 걸 그냥 뭐 이렇게 리포트식으로 썼다고 하는데 그걸 논문이라고 그냥 무작정 몰아붙이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논문인지 아닌지는 김남국 의원 정도 되면 충분히 그걸 본인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걸 판단해 놓고 질의응답을 벌였으면 아마 제법 수준 높은 얘기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망신살은 안 뻗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3M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 이 한땡땡이 그 딸이냐 뭐 이렇게 물어봐서 이게 한국 3M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거 왜 한땡땡이라고 썼지?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혀 공부를 안 한 것이고 또 고민정 의원이 질문을 한 부분도 보면 지금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의 그 과거 유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하려고 길게 이어갔는데 거기서 이런 것들이 걸립니다. 승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시원 검사는 부장검사인데 자, 부장검사가 그 직을 버리고 대통령실에 간 거 우선 승진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직을 버리고 갔으니까 이쪽에서는 사퇴고, 검사 사퇴고, 저쪽에 가면 신규 채용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1급짜리입니다. 자, 부장검사가 부장검사를 버리고 1급으로 간 것이 과연 승진이냐? 글쎄,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승진은 아니고 검사를 사퇴하고 갔으니까. 그럼 그게 영전이냐? 뭐 대통령 가까이 가니까 영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부장검사가 1급으로 옮기는 건 뭐 그 대단한 게 뭐 영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르고 뭐 승진 뭐 어쩌고 얘기를 하니까 기본적인 팩트가 틀린 거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니 저걸 이시원 검사가 거기로 간 것 자체에 제대로 된 이 구조를 고민정 의원이 파악을 못하고 질문을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이거 가짠다 질문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개념, 구조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질문을 하니까 진짜 답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먹잇감이죠. 그런 장면들이 고민정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의 그 15분간의 대화에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의 이 질의에서 대화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공부 부족. 두 번째, 사실은 이렇게 대화가 안 될 바에는 차라리 호통을 치고 끝내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 그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과 다투려고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기 전에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팩트체크가 제대로 안 된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 자리에 간 게 승진인지 영전인지 이런 부분에 관한 팩트체크를 안 하고 뭐 한땡땡 이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모르고 질문을 하니까 그거를 다 알고 있는 한동훈 장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기기는커녕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법무부 장관을 패싱해가면서 국회 법사위원회 때는 어떻게 하죠? 법사위원회 법사위원 중에서 제가 보건대 최강욱, 김남국 다 법사위원입니다. 이수진. 그런데 그 망신을 당했는데 앞으로 법사위원회에 그럼 법무부 장관 불러다 놓고서 계속 차관한테만 질문할 건가요? 그 또한 망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화가 되고 적어도 질의응답이 가능하려면 민주당 의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팩트체크를 열심히 하고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고민정, 한동훈 이 두 사람의 질의응답이 뭐 지금 언론계뿐만 아니고 일반 네티즌들 사이에도 엄청난 화제인데, 자, 이 화제가 정말 고민정 의원으로서는 낯뜨거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 국정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살펴본다는 의미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